자, 루이비통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품을 거의 대부분 소유한 그룹이죠. 자, 루이비통 그룹의 아르노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루이비통 그룹을 영어로 LVMH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루비통이라는 프랑스의 가방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제 모에시라고 하는 이 고급 샴페인 만드는 회사, 또 헤네시라고 꼬냑 만드는 회사. 먼저 이 모엣과 헤네시 술을 만드는 두 회사가 이 연합을 해요. 그것이 나중에 또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와 연합해서 LVMH인데, 이 회사들에는 각각 이 오너들이 있었지만 가족 기업이었죠. 자, 아르노라는 프랑스의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 이걸 다 차지해 버렸죠. 그래서 이 아르노 회장은 루이비통 그룹의 세계 최고 부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루이비통 가방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이비통 소속 브랜드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것은 삼성처럼 큰 이 모회사고, 그 밑에 각각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다 소속돼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요. 그래서 패션, 가죽 제품, 향수, 화장품, 시계, 보석, 와인, 정유주, 선별적 소모업 등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75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75개의 대표적인 걸 보면 루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린, 지방시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옷과 가방 만드는 거죠. 또 불가리 등 여러 고급 보석 브랜드가 있고요. 태그 호이어, 제니스 같은 이 고급 시계 브랜드도 있고, 와인하고 정유주 부분에서 모ët 쌍동, 샴페인, 헤네시 꼬냑, 글랑모랑기 위스키 등의 브랜드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문어발로 사들이려고 했고 심지어 구찌도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8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지금 이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뭐 겐조, 그 다음에 또 로에베, 크리스찬 디올, 휴볼로, 제니스, 돔페리놉, 겔랑, 베네핏, 메이크업 포레버, 이런 브랜드들이 다 루비통 산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어발로 이렇게 명품 회사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패션 분야, 또 술 분야 이런 데서요. 그래서 한마디로 루비통에 소속된 명품을 안 가지고 있는 상류층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루비통이 하고 다닌 짓거리가 제대로 하나 터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탈리아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진출해서 이탈리아 밀라노 등의 이 명품 등이 유명한 이런 이 패션 도시를 거의 장악을 했죠. 하청 구조까지 다 이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싸구려 브랜드들이나 사들여서 자기들이 하고,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지금 저임금으로 이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하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짜가라고 이야기하고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루비통 같은 경우에 보면 천으로 만드는, 아니면 이 화학 합성 물질로 만드는 가방을 가지고 지금 팔기도 하죠. 최소한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이 아닌 소재로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팝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 루비통 짜가가 넘쳐났지요. 가죽도 사실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가죽이 아닌 그냥 가죽이 아닌 천이나 화합, 섬유 등으로 지금 가방을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그럴 때 도대체 저 가방의 원가는 얼마일까? 짜가가 루비통을 짜가로 만들거나 또 루비통을 진짜로 만들거나 간에 그 원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래서 짜가는 짜가다. 진짜 진품은 그래도 짜가하고는 월등히 다른 좋은 원자재나 재료가 들어갔을 거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대로 하나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요, 하청업체의 노동을 착취를 방치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아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자, 거기에 소비자가의 2%도 안 되는, 그러니까 380만 원 받는 것을
2만 원, 380만 원 받는 것을 8만 원에 하청을 줘서 지금 만들어라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380만 원을 가방을 샀던 380만 원 디올 가방을 샀던 사람들은 원가가 몇십만 원은 들어갔을 거고 회사의 오래된 이 브랜드까지 기술력까지 합쳐져서 이 정도 비싸게 파는 거니까 뭔가 아주 좋은 재료와 좋은 장인들이 많지 않은 소규모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34페이지짜리 법원 결정문을 보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하청업체 네 곳이 최저위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장에서 이민자들을 먹이고 재우며 가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주로 고용했고 전기 사용량을 보니 24시간 풀 가동을 했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 안전 장치는 제거했는데 업체는 가방 한 개에 53유로 8만 원을 받고 디올에 넘겼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가방을 8만 원 받고 디올에 넘기는데 디올은 2600유로 385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도 문제지만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하는 우리가 무슨 과거에 보면 뭐 이 아디다스니 나이키 등이 뭐 이 아동 노동을 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데서 만든다고 그런 기업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정작 명품 루비통이 사나 여러 브랜드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탄압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법 착취까지 했다 이런 분노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탈리아 명품 업계는 공방에서 만들듯이 많지 않은 수의 가방을 직접 기술자들이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민자나 현지의 불법 체류자 등을 동원해서 노동 법규를 무시하며 작업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이탈리아 브랜드들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세계 명품 생산의 50에서 55%를 커버하는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상표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허무태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싫어하죠. 근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 바이 차이니즈. 그래서 밀라노, 피렌체, 프라토 등의 중국계 이민자들이 이런 가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디올만 그런 게 아니라 4월에는 아르마니 가방 하청업체가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시간당 2, 3유로 그러니까 4, 5천 원 주고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개당 출고가는 14만 원인데 그걸 267만 원에 받았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옷 로로피아라는 모피 코트나 스웨트 제작 과정에서 페루 원주민을 착취했다는 의혹이 미국 하원에 의해서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동력 착취, 저임금, 그 다음에 저가의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지금 명품 브랜드의 형태다라는 이런 것들이 번지면서 뉴스로 이 소식을 접하고 디올 제품을 환불 조치했다는 한 소비자는 매장이 활산하더라. 그래서 밖으로 가니까 뉴스 보고 환불하는 거냐라고 묻더라. 당분간 디올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원가 몇 배의 가격을 주고 명품을 사는 것은 그만큼 제품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 비윤리적 소비를 하고 싶지 않다. 말은 이래도 진짜 이분들이 소비자가 화가 난 거는 비윤리적인 노동 착취가 아니라 바가지를 썼다라는 데 대한 화가 난 거겠죠. 아니 가짜로 가방을 짜가로 만들어도 8만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만드는 게 8만 원, 그래가 385만 원에 팔아요. 자, 그래서 루비통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전에는 브랜드를 사지 않겠다. 지금 이런 분노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팔면서 핸드백 한 개당 $10,000, 1,400만 원, 좀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팔아먹어요. 이거는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짜가 사나 진짜 사나 원가는 거의 비슷한 걸 사는 거다. 그러니까 명품은 고급 기술자가 그리고 고급 장인이 소량으로 제대로 비싼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을 거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지금 배반하는 거예요. 언론들은 윤리적 경영을 갖다가 바라는 소비자들의 배반했다고 하지만 윤리적 경영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완전 바가지 썼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 가능성이니 뭐 윤리적 경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저런 걸 산다고 오픈런을 해서 줄을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 법원은요, 이 디올에게 그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디올 사업부가 공급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 기술 능력도 확인하지 않고 정기 감사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품이 이제 불법 하청 공장에서 싸구려 불법 체류자를 동원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올 하청업체 네 곳은 밤샘 근무, 휴일 근무까지 했고, 그래서 한국에 투기로 돈을 번 기득 상류층들의 허영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명품들이 중국의 불법 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서 8만 원에 만드는, 시간당 임금 3, 4천 원에 만드는 것이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국 이 세상의 위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명품은 명품 장인이 뭐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한 뜸 한 뜸 떠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 중국 노동자들이 1시간당 3, 4천 원 받으면서 원가 8만 원에 제작해서 납품한 겁니다.